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요즘 주식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급등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장 이 폭락 이후에 또 어제장은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S&P 500 지수는 2.65%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3.43%나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했는데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도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보시면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6에서 7%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6.45% 상승했고 테슬라는 7.01%, 메타와 넷플릭스도 각각 5.74%와 6.57%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오른 하루였고요. 자,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오르고 싶어도 딱히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작은 이슈들에도 크게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제 영국의 재무장관이 현재 영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정이라면서 감세 안에 대부분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파운드화가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도 1.15% 하락을 했는데요. 자, 주식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감세한 430억 파운드 중에서 최대 240억 파운드 규모의 이 감세안은 폐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왔었죠. 자, 그런 감세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파운드화도 상승을 했고 달러도 다소 안정세를 찾으면서 주식시장에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주당 수익이익이 0.81달러로 전망치인 0.77달러를 웃돌면서 시장에 역시 훈풍을 불러왔고요. 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만 해도 주가는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3분기 기업들의 예상외 선전에 힘입어서 또 한 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바로 모간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인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이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급락했던 주가가 급반전해서 상승 마감한 것이 이 단기 랠리의 시작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200일 이평선 부근인 415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지수가 3677.95인 걸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자,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진짜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역시 하락장에서 잠시 상승하게 되는 베어마켓 랠리로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UBS 역시 연말 S&P 전망치를 3200으로 잡고 있고 이 초강세론에 속했던 오펜하이머도 4800에서 4000으로 내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로젠버그 리서치에서도 이번 상승이 올해 7번째 베어마켓 랠리라고 평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도 베어마켓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도 S&P는 1월 최고점 이후 9개월 동안 25% 하락을 하긴 했지만 비슷한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하락 기간과 폭이 짧다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100년이죠. S&P가 고점에서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15에서 16개월간 평균 38%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고 올 연말까지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장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2.03% 하락을 하면서 주식 상승과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자, 아직까지 31.37을 기록하면서 30 위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치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시면 주가가 최고점이었던 올 초 이 빅스 지수는 17 언저리를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찍고 있었죠. 투심이 꽤 괜찮았다는 말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31.3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말이죠. 자,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오르려면 이 빅스 지수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앞으로도 이 변동성 지수를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현재 30일을 기록하면서 다소 공포스러운 구간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불과 일주일 전에 18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긴 하죠.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올라간다면 주가 역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모든 투자의 기본은 역시 공포를 이겨내고 탐욕을 버리는 데서 수익이 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 중국의 CATL이 정말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 1위 독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총 사용량은 287.6GWh로 전년 동기 대비 78.7%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CATL은 작년 동기 대비 114.7% 증가한 102.2GWh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점유율은 35.5%로 작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3위를 차지한 비아디 역시 중국 업체죠. 자, 전년 동기 대비 192.3% 성장하면서 이 점유율을 7.8%에서 12.7%까지 크게 끌어올렸고요. 자,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던 종합 3위 자리를 드디어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세죠. 반면에 2위를 차지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운 점유율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자, 13.7%를 차지하면서 2위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3위와의 격차가 불과 1%밖에 나지 않아서 올해 안에 추월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위와 6위를 차지한 SK온과 삼성 SDI까지 합쳐도 점유율 25%로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총합이 1위를 차지한 이 중국의 CATL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니까 현 시점에서 이 중국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8월 한 달간만 보면 중국의 비아디가 LG엔솔을 제치고 2위에 올랐는데요. 점유율에서 3.3% 앞선 수치입니다. 자, 그만큼 비아디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선전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이 완공이 되는 그 시점부터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중국의 정말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중국은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비아디와 CATL을 중심으로 정말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야심찬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이죠. 개막된 이 중국의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만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제조 강국과 품질 강국의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발상인데요. 자, 현재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인 차세대 정보기술 IT죠. 그리고 고정밀 기계로봇 항공우주장비, 첨단 기술 선박, 선진 철도기술,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이 투자를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신에너지차 부분인데요. 자, 그동안 중국은 엔진 자동차에선 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일찌감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이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건 정말 사실이고요.
미국이 부랴부랴 뒤쫓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이 중국의 일강 체제가 견고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전기차 이 보조금 지원과 또 보이지 않는 지원 또한 매서운데요. 자동차 기업이 이 공장을 지을 때 정부와 합작사를 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정부의 지원금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매년 2, 3천억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자, 그런 배경 때문인지 시애틀과 비아디 등 이 걸출한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서 탄생하게 됐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탈 것인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시장의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이끌어왔고, 자, 미국이 새롭게 참전을 선언하면서 정말 앞으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시애틀과 비아디 등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이 크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한국의 배터리 3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앞으로 눈여겨볼 만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이번 중국의 당대회를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 반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시고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역시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중국과 함께 국내 2차전지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러 개별 종목들도 있지만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이 ETF도 폭넓게 투자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